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큐브는 잼큐브의 잼큐브 버전 6입니다. 잼큐브 시리즈의 특성은 뭐 여러 가지 바라보는 관점이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선 좀 구조적인 부분도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대부분의 큐브가 회전하는 면들이 다 동일하죠. 동일한 회전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잼 시리즈는 뭐 시리즈를 그렇게 나뉘어 있는 걸로 봐서도 그렇고, 잼 시리즈는 인접해 있는 면들이 면 모양이 다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잼3인가요? 잼4 뭐 이런 거는 뭐 사각형, 육각형, 사각형, 또 육각형 막 이렇게 섞여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여기는 몇 각형이죠? 이게 팔각형이죠. 메인이 되는 면들은 회전축이 있는 면들은 팔각형이고, 그 다음에 그 팔각형 면들 사이사이에 오각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잼 시리즈의 특성은 있는데 다른 잼 시리즈랑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제가 잼 시리즈를 잼 시리즈는 저는 이제 하나만 구매했고, 그다음에 배송 오고 있어요. 저는 좀 뒤늦게 안 살려고 하다가 사서 뒤늦게 사서. 그리고 어 대부분이 이제 비슷한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얘는 잼 시리즈 중에 유일하게 이 45도 반각, 저는 이제 이걸 반각이라고 주로 표현하는데 반각 회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잼 시리즈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또 다른 예외형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큐브, 이 잼6 큐브 기본적인 리뷰라고 할까요? 특성들 먼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는 333 큐브와 같이 움직여요. 요만큼이 코너고 이만큼 사각형 모양으로 뜯으면 얘네가 엣지에 해당하게 되죠. 이렇게 333 큐브처럼 딱 똑같이 움직이죠. 센터 있고. 자, 그러고 얘는 한 단계가 더 추가돼서, 자, 이렇게 보면, 자, 요 라인, 이 반층이 또 뜯어져요. 모든 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층은 45도만 돌려서는 회전할 수가 없어요. 메인 축은. 근데 이 표면만 있는 이 반층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45도만 돌려도 다음 회전이 자유롭게 돼요. 축 자체는 이제 90도씩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 면은 메인 표층은 페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 표층은 45도 반각식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구아나 썬큐브, 뭐 옥토스타 뭐 이런 애들처럼 이 45도 조각들이 있고요. 센터에. 그 다음에 이 엣지도 보시면 엣지도 반각 큐브들 특유의 이 45도로 쪼개져 있는 엣지 모양 형태가 있으면서 가운데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바구아나 이런 거랑 비슷하죠. 이 가운데에 엣지가 있는데 얘는 가운데 엣지도 뜯어져 있어요. 얘가 이렇게 따로따로 돌아가요. 다른 대부분의 반각 큐브들은 저 반각 큐브도 좋아해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른 반각 큐브들은 여기가 합쳐져 있거든요. 이 엣지가 이게 같이 움직여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이 부분이 뜯어져서 같이 돌아가서 이 특성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 조각들 코너의 핵심 조각이죠. 이 조각이 이 삼각뿔, 이 코너의 메인 축이 되는 삼각뿔이 있고, 얘를 기점으로 나머지 조각들은 이 표면 회전을 하면은 다 뜯어낼 수가 있어요. 표면 회전만 가지고 다 뜯어낼 수 있어서 결국에는 요 코너의 코어만 딱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기점으로 주변 조각들을 다 코너를 모아야겠죠. 자, 이런 구조이고, 크리스탈 큐브, 저는 크리스탈 큐브도 꽤 재밌게 했었었는데, 크리스탈 큐브처럼 요 표창 같은 조각들이 또 모든 조각들의 센터를 제외한 모든 조각들의 이 표창 같은 조각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맞춰야 될 조각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잼6는 맞추는데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 하지만 저는 해법적인 측면에서 얘를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얘는 그간 제가 몇 가지 해왔던 특수 큐브들의 여러 가지 성향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는 큐브여서, 제가 얼핏 생각해봐도 뭐 대표적인 특성, 크리스탈, 333은 논외로 할게요. 333은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크리스탈, 반각 큐브, 그 다음에 이렇게 엣지가 이렇게 뜯어지는, 엣지들끼리 뜯어지는 큐브 유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스퀘어류들이 약간 이런 식이죠. 스퀘어류들이 서로 이 맞닿는 면들이 이렇게 요 대각선으로 돌아가면은 결국은 엣지가 모아져야지 엣지가 하나로 뭐 표출이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모아져야 이 엣지가 맞아지는 이런 방식이어서 약간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풀 수 있었고, 마침 반각 큐브가 대부분 다 그렇지만 마침 제가 좋아하는 예외형도 아주 재밌게 발생을 해서 굉장히 이 큐브를 좀 공식 만드는 거, 해법을 유도하는 거, 공식을 유도하고 해법을 만들고 뭔가 이런 연구하는 면에서 큐브들의 특성을 아는 면에서 초급 분들은 사실 하기 힘드실 거고, 한 중급 정도,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반각 큐브류도 해보셨고, 크리스탈류도 해보셨고, 333은 당연히 해보셨고, 그 다음에 스퀘어류도 이왕이면 아주 뭐 스퀘어 특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스퀘어는 생략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뭐 한 444 큐브 정도? 333 말고 444. 그래서 예외형 발생하는 걸 알아야 되니까 뭐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이 큐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해보신 다음에 이 큐브를 접해서 해법을 이것저것 찾아보시면은, 공식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하시면은 하이브리드 형태의 큐브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큐브의 특성이 다 모여있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큐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큐브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특수 큐브를 이제 조금 맛보기를 했고, 이제 특수 큐브를 깊이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큐브입니다. 그래서 어떤 큐브를 접할 때, 복잡한 큐브를 접할 때 해법, 그러니까 솔빙할 때 이 맞춰가는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이느냐와, 이미 섞기 전에 이 구조만 봤을 때 예외형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뭐뭐 있겠느냐, 이런 파악하는 거에도 아주 제격이고, 또 그렇다고 이 큐브가 난이도가 아주 극악무도한 건 아니에요. 뭐 제가 했을 땐 별 5개 중에 3개 정도 줍니다. 제 기준에서는 별 3개 정도 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바구어는 제 기준에서 별 4개에서 5개 정도일 거예요. 333이나 뭐 이런 기억 큐브나 이런 거는 뭐 1개에서 2개 뭐 이 정도 수준이고, 크레이지류는 2개에서 3개, 3개 정도. 그래서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니까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면서도 또 이제 한번 이 뭔가 해법을 이 큐브를 이해하고 나면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큐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고급으로 넘어가시는 단계에서, 막 특급까지는 아니지만 고급으로 넘어가시는 단계, 한 중급 단계쯤에서 해보시면 아주 좋을 만한 큐브예요. 원래 제가 이거 풀 솔빙 영상까지 다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큐브를 설명해드리는 것만 해도 지금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말이 좀 많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짧게 이 큐브를 설명드리고, 기본적으로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까지만 설명 한번 드린 다음에, 저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는 큐브 다 솔빙 영상 한 번씩 다 올릴 생각이니까 요거랑 끊어서 섞은 다음에 솔빙하는 해법을 적용해서 솔빙하는 영상은 별도로 한번 제작하겠습니다. 자, 이 큐브를 먼저 푸는 거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큐브를 섞지 않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큐브를 풀 때 기본적으로 딱 짐작만 해봐도 333 움직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각 블럭이라고 표현할게요. 엣지 블럭과 코너 블럭을 다 모아주는 작업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333 큐브 식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접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반각 큐브들에 있는 이 센터, 요 조그만한 조각, 요 조그만한 조각은 반각 큐브류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조그만한 조각끼리만 3사이클로 돌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 옆에 있는 조그만한 조각은 아무 때나 맞추는 걸로 순서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333의 반각에 크리스탈이 섞여 있잖아요. 자, 크리스탈 요 부분은 이렇게 놓고 이 회전면 페이스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R 프라임이네요. R 프라임, L, R, L 프라임. 뭐 회전 기호는 제가 그냥 임의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마치 크리스탈 큐브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3사이클이 돕니다. 요 자리 안에서만. 다른 조각들 다 안 흐트러지고요. 뭐 이거를 응용해서 여기까지 가져와서 돌릴 수도 있고 요 양쪽 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 조각들만 바꿀 수 있으니까 크리스탈 관련된 요 표창 조각들은 큐브를 다 마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도 전혀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간단하죠. 크리스탈 조각들 맞추는 건. 자, 그 다음에 이 엣지 두 개들을 엣지를 맞추고 나서, 자, 엣지가 다 맞춰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코너 조각을 보면 이거 잘 안 보이네요. 이걸 할게요. 코너 조각을 봤을 때 코너의 핵심부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표창들은 뭐 표창 나중에 바꾸면 되고요. 그러면 이 코너랑 코너 인접해 있는 이 코너의 사이드 이 세 개가 맞추기가 처음에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자, 이것도 333 큐브 응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라인, 자, 흰면을 앞으로 두고 파란색을 R로 두고 이 라인에 X자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X자 공식을 쓰면 이 코너 뭉탱이가 다 바뀌겠죠. 위에 있는 애가 아래로 내려오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X자 공식을 쓴 다음에 밑에 있는 요 조각만, 여기요. 밑에 있는 이거를 만약에 빨간색, 흰색, 하늘색에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 조각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주고 X자 공식을 다시 거꾸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3사이클이 돌게 돼요. 얘가 이렇게 합쳐져서 딸려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방식을 응용하면 어렵지 않게 그 X자 공식 쓰고 박치환한 다음에 다시 X자 공식 되돌려주는 방식만으로 이 코너 블럭은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색 배치 때문에 힘들어요, 결국은.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엣지인데, 엣지가 가장 좀 손이 많이 가고 어려워요. 왜냐면 엣지가 지금 크게 보면은 표창은 제외하고, 엣지가 크게 표창이랑 조그마한 삼각형은 제외할게요. 크게 요 좌우에 있는 엣지 조각들과 엣지의 중심에 있는 엣지 두 개의 조각,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얘를 맞히다 보면은 45도? 뭐 90도만 이렇게 이 면 회전만 가져갔을 때 여기에 색 배치와 여기에 색 배치가 서로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추면서 맞추기가 굉장히 처음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또 색 배치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흰색, 빨간색, 파란색만 있는 게 아니라 대칭적인 색깔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색깔이 12가지인가요? 그럴 거예요. 12가지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색 배치를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 엣지들 조합을 할 때. 얘 반대쪽에 얘랑 합쳐져 있는 색깔이 뭔지 구분하기가 처음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는 것 자체는 쉬워요. 이 코너 쪽 맞췄던 것처럼 45도를 틀어주면
이렇게 놓고 볼게요. 45도로 틀어주면 얘가 코너 라인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코너에 사이드 맞췄던 것처럼 얘를 45도 돌아가져 있지만 반각 돌아가져 있지만 코너에 붙어있는 조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다시 X자 공식 이쪽에서 다른 조각 90도만큼 가져와서 바꾸고 다시 X자 공식 풀면 이 조각도 코너의 사이드 조각들 바꾸는 공식 그대로 적용되면서 3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돌린 다음에 3사이클 적용한 다음에 다시 반각만큼 되돌아와줘야겠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원하는 조각을 이 사이에다가 쉽게 박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넣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엣지를 맞출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두 조각입니다. 뭐 대부분의 반각 큐브가 그렇지만 얘 또한이라기보다 얘는 아주 명확하게 이 색 배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 흰색이면서 파란색인 조각은 어디에도 없죠. 이 조각 주변에 몇 개입니까? 이게 4개, 8개의 색깔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조각들이 다 다르고 얘가 와야 되는 위치가 정확하게 여기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큐브도 명확하게 선 큐브가 아마 대부분 명확하게 그럴 거예요. 선 큐브가 R 조각과 L 조각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는 색깔은 똑같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조각이 뭐 반각을 막 맞추다 보면 이 조각이 뭐 이쪽 라인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조각이 얘는 R 쪽에 있을 조각이 아니라 L 쪽에 있어야 되는 조각이다. 이쪽에 있어야 되는 조각이다라는 걸 미리 명확하게 알지 못하시면은 이 조각의 엣지 가운데 조각도 다 막 이상한 조각이 들어가게 되고 이상한 색 조합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제대로 맞춰지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부분 처음 반각 접하시면은 반각 큐브를 꽤 하신 분들도 이 부분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색 배치 또 이것도 다 피해가는 방법은 있죠. 피하는 건 아니고 파의 방법은 있죠. 색 배치를 맞추기 전에 섞기 전에 미리 명확하게 인지하고 가시면 좋아요. 노란색에 이 바로 옆에 말고 노란색에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오각형들은 한쪽에는 노란색, 반대쪽에도 노란색, 그 다음에 다른 쪽에는 미색, 노란색의 짝꿍에 해당하는 미색깔이에요. 살색, 미색, 아이보리색. 그리고 뭐 다른 면도 빨간색에 한쪽은 빨간색, 반대쪽 빨간색, 대칭하는 쪽은 대칭되는 색, 분홍색, 빨간색에 대칭하는 분홍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색 배치가 나름 일관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색 배치가 어떻게 들어간다라는 거를 미리 파악하시면은 그나마 얘를 맞출 때 좀 나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각 바꾸는 공식도 꽤 중요한데 이 반각 바꾸는 공식은 뭐 다른 반각 큐브 하실 때도 많이 쓰셨을 거예요. 자, R, U를 할 때는 반각만 R 스몰 U라고 해야 되나? R 스몰 U, R 프라임, 스몰 U 프라임 해주면 지금 반각만 윗면은 반각만 돌리면서 했는데 자 그러면 영향받는 조각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제가 X자 공식을 썼는데 이거를 한번 이렇게 쓰면은 자 얘는 영향이 없고 요렇게 조각들이 영향이 있거든요. 요 세 조각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두 조각 그래서 1, 2, 3, 4, 5라고 할게요. 편의상 자 그러면은 한번 공식을 썼을 때 이 조각들이 어떻게 자기 원래 자리에서 움직였는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얘를 한번 더 써주면 두 번 썼습니다. 제가 두 번 써주면은 1, 2, 3, 4, 5가 아마 제가 기억으로 1, 3, 4, 5, 2 순서로 5사이클이 돌아요. X자 공식 라인으로 이 라인으로 X자 공식을 써주면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그러면 이쪽에 있었던 조각들이 여기로 올라오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흰색 주황색이면은 원래 흰색 주황색이 여기에요. 이쪽 라인이에요.
결국 얘네는 자기 페어는 그대로 가는데 뒤집히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봐볼게요. 주황색, 하늘색, 주황색, 미색이에요. 주황색에 하늘색, 주황색, 미색 여기에 있었던 애들이거든요. 여기 있었던 애들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던 조각들인데 합쳐져서 여기로 와요. 근데 얘네는 자기 방향, 얘는 L 조각이고 얘는 R 조각이거든요. 방향이 자기 원래의 방향 R과 L은 유지하면서 합쳐져서 내려와 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마 여기 있었던 조각 하나가 쪼로록 흘러서 이쪽으로 넘어가줘요. 이 X자 공식을 2번 쓰는 거를 응용하는 것만으로 이 라인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이 X자 공식을 2번 썼을 때 움직임을 잘 파악하시면은 이 두 개가 뒤집혀 있는 것도 자 얘네들 조각이나 얘 조각은 지금 안 뒤집혀졌죠? 근데 얘네는 지금 올라오면서 뒤집히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R과 L이 서로 안 맞는 뒤집힌 애들을 여기에 놓고 공식을 쓰시면 뭐 위치는 달라지지만 R과 L 방향이 틀어져 있던 게 다시 맞아집니다. 그리고 이 배치도 예를 들면은 얘를 다시 여기에 위치하게 하고 얘를 여기로 위치하게 333 움직임을 이용해서 얘네 두 조각은 뭐 아니면 이걸 R2를 하셔도 될 거예요. 얘네 두 조각을 서로 바뀌기만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 있는 조각 3개를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3개씩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 공식 쓰고 두 번 공식 쓰고 하면서. 그래서 이 방식은 반각 큐브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여기에 적용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잘 모르실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종국에는 이 공식을 가지고 예외형도 비슷하게 풀 수가 있고요. 여러모로 이 반각 큐브들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설명드린 예외형까지 그냥 어차피 지금 모든 솔빙을 다 하실 수 있게 설명을 끝내는 게 일단은 제가 섞고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설명 자체는 해법 전체를 다 알려드리는 게 일단 이번 영상의 리뷰의 목적이니까 예외 케이스까지 아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큐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케이스는 2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찝는 예외 케이스는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걸 예외 케이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 가지 더는 얘네가 이렇게 뒤집혀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그건 이제 엣지끼리 이렇게 조합인지 흰색 주황색 조합이 이렇게인지 아니면 이렇게 조합인지 뭐 이런 판별을 얘네를 좀 뒤집으면서 맞추시면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고요. 자, 이 큐브는 반각 큐브니까 당연하게도 45도만 이렇게 돌아가 있는 센터가 45도만 들어가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도 나머지 조각들을 대부분 다 맞힐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맞추다 보면 결국 안 맞게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안 맞게 되는지는 밝혀드리지 않을게요. 안 맞아요. 반각 큐브는 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큐브를 풀다가 이거는 되게 이상한데 이 케이스는 안 풀리는데 싶으면 얘를 항상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얘가 다 맞춰져 있는 뭐 특별히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 내부 구조적으로는 센터가 돌아가 있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예외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반각이 돌아가면 아마 마지막에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뭐 나중에 제가 해법 할 때는 일부러 반각을 돌려놓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외 케이스가 이 반각 45도 센터가 45도 돌아가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 그런 경우에는 또 뭐 해법 그 인지만 잘하시면은 어렵진 않아요. 그냥 노가다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안 맞는다. 아무리 합쳐도 합쳐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한쪽 면의 센터를 45도 돌리신 다음에 흐트러진 걸 다시 맞추세요. 그러면 풀릴 겁니다. 자, 반각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이 정도면 다 맞추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이 부분도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이 크리스탈 표창 부분이 3사이클이잖아요. 그 기존의 크리스탈 메가밍크스인가요? 그 큐브도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맞히는데 3사이클로 계속 맞히는데
얘는 특이하게 두 개만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색 배치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자, 여기에 미색, 회색, 여기에도 미색, 회색이 있죠. 그래서 이 3사이클을 만약에 여기에서 한번 3사이클을 돌려서 이 미색, 회색을 올리고 이쪽에서 그 방금 그 올린 거를 다시 여기다 넣어주면서 얘네 둘을 3사이클을 돌리고 또 다시 여기 와서 아까 바꿔온 회색 미색을 여기다 넣으면은 회색 미색 입장에서는 똑같은 색깔이 그냥 서로 맞바뀐 거에서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이클 구조상 얘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회색 미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회색 주황색 회색 파란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뒤바뀌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푸시다가 이 두 개만 뒤바뀌었으면 같은 색깔의 이 표창 조각을 이용해 가지고 맞바꾸면서 한번 풀어보시면 풀리실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외 케이스 두 개까지 포함해서 잼6 큐브를 약간 리뷰 겸 해법 공식 설명이죠, 이건. 리뷰 겸 공식 설명을 해드렸고요.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별도로 이 솔빙하는 영상은 별도로 다음번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